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욕생명의 윤재성 CIO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생명에서 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부틱 모델에서 하는 게 한 700 빌리언쯤 되니까 그거를 뭐 환율로 계산하면은 뭐 여기는 800조라고 나왔는데 뭐 950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자산도 왔다 갔다 하고 950은 거의 GDP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많이 하는 쪽이 채권 쪽이 제일 많죠. 저희 회사 자체로 뜯어보면은 채권이 더 많죠. 예. 보수적이라서 주식도 밸류 스타일로 하고 가치 투자 쪽이 많고 요새는 가치가 좀 죽어 있잖아요. 예. 꽤 오래. 그러고 채권 쪽은 뭐 위험한 채권부터 안전한 채권 다 하고 그리고 대체를 많이 하죠. 이제 부동산, 프라이빗. 빌딩. 여쭤볼 게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럼 예전에 저 궁금했던 게, 그 리먼 시절에도 하셨던 거죠? 리먼 시절, 그쵸. 그때 제가 인기래. 그 인정을 받은 게 2007년도에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안 보이지만 불경기가 좀 세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뭐 마일드 좀 약한 리세션을 예상하는데 그때는 좀 센 걸 예상해서 몇 개를 좀 세게 막아놓고 바꿔놨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사람들하고. 그 길로 가서 승진하는 길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때 AIG는 그 CDS? 그걸 했었었잖아요. 그쵸. 그때 근무하던 그 보험사에도 CDS 같은 제안이나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희는 아예 거꾸로 갔죠, 그때. 저희는 모르게지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많이 빼놨고, 파이낸셜, 그 채권도 파이낸셜을 많이 빼놔서 아예 2008년도에 저희는 아예 퍼포먼스가 포지티브였어요. 그 회사 채권들은 좀 네거티브였거든요. 저희는 아예 그거 두 가지만 빼놓으면 포지티브였어요. 타격이 다 글로 몰려 있어서. 그때 그러면 그때를 겪어보신 산 증인으로서 지금은 좀 어때요? 굉장히 마일드한 리세션을 예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새 40대까지 뭐 젊은 분들을 저보다는 겪은 게 2008년도의 위험, 굉장히 위기죠. 하고 2000년도는 경제로 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주식이 너무 택버블 심하게 80% 깨졌잖아요. 그렇지만 value, 가치 투자 갖고 있으신 분은 2000년도 아예 주식이 떴어요. 그리고 2001년, 2년에 좀 내려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쁜 추억이 있지만 경제로서는 심하지 않고 financial assets에서는 많이 깨졌고 89, 91년도를 가야지 진짜 지금 이제 예상하는 마일드 리세션이지 너무 안 좋은 상황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다 막아줘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막을 정도로 심하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더스트리별로 생각하면은 뭐 부동산은 뭐 벌써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죠. 오피스 쪽만. 리테일은 벌써 10년 넘게 깨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저는 한두 가지 섹터는 좀 심하게 벌써 깨지고 있고 깨질 수 있지만 미국 경제로 봐서는 마일드 리세션.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좀 시장에 리스크 될 만한 요인들이 어떤 거로 보고 계세요? 지금은 뭐 유럽은 한 3분의 2 많이 깨진 게 확인된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아직 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오피스 리얼 에스테이트 이게 계속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게 무조건 선순위.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선순위가 후순위가 있고 거기서 또 후순위 중에서도 또 주니어 프라이빗 프리퍼드 에퀴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선순위. 선순위만 가도 부동산은 한 9%, 크레딧은 한 12%까지 이러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 불경기가 오면 그거 좀 더 망가지지 않냐 조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순위는 웬만하면 다 회복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뭐가 깨지면 그 밑에 있는 게 심하게 깨지 선순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벌써 기회 좋다. 위협도 있지만 기회도 좋다. 근데 부동산은 아직도 오피스 쪽은 좀 깨질 것 같고 뭐 인더스트리얼 이런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적었고 이제는 조금 오버 서플라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미국은 하도 나라가 크니까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구도심 쪽은 분위기 너무 안 좋았던 것 같고 뉴욕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짐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운타운. 예, 다운타운. 예. 네. 그리고 그 주택가도 샌프란시스코 그 뭐라 그러나 문제가 많아서 위험하다서 많이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LA는 많이 그쪽도 많이 망가졌지만 사람들이 포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opportunity인지 아닌지 모르고 진짜 위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opportunity고 예. 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뉴욕은 참 재밌게 나눠져요. 한 도시 안에 그리고 우리는 아예 그 게이트웨이 시티랑 대도시를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5년, 7년 동안. 근데 저희가 맨날 노래 부르게 한 게 게이트웨이 시티 너무 비싸다. 게이트웨이 시티 너무 비싸다 하고 피해서 간 게 플로리다 뭐 이런데요. 플로리다 아예 떴어요. 플로리다는 나는 맨날 말장난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플로리다 사람들은 코비드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무시하고 계속 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 그런데 플로리다 뭐 여행 가갖고 마스크 쓰면 식당에서 안 들어오지 마. 그럴 정도로 마스크 쓰는 것도 무시하고 그러는 바람에 오피스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플로리다로 아예 파이낸셜 인더스트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고 뉴욕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25%는 어마어마하게 좋고 근데 그건 다 새로 진 거. 나쁜 25%는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다 부셔야 되고 네. 그 중간 50%가 애매해요. 거기서 어퍼튜니티가 나오는 거지.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거는 이게 마일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깐 좀 위기는 오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의 얼터너티브 대체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게 2023년은 liquidity risk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예. 시간이 되면은 다시 빌려야 되고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격도 꺼져갖고 이제 만약에 rollover 다시 돈을 다시 빌려야 되면은 첫째 가격이 내렸으니까 돈을 더 넣어. 그렇죠? 예. 둘째 LTV, loan to value 낮춰. 그러니까 덜 빌려줄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너한테 안 빌려줄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는 빌딩들이 돈을 못 빌리고 제대로 이렇게 늘 돈이 없으면은 꽝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회가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플로리다 얘기도 하고 뉴욕도 얘기하셨는데 그 재택근무를 아직도 좀 많이 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다 뉴욕이나 이런 쪽도 다 그쵸. 복귀해서 일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공실률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한국 투자가들이 오시면 꼭 허튼 야드 걸어서 가보시라고. 차 타고 지나가지 말고.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올라가는 거야. IFC보다 한참 더 높은 빌딩들이 그러니까 허튼 야드는 5개나 있어. 와. 오피스가. 다 새로 진 거. 예. 그리고 완 밴더빌트 적고 그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옆에 완 밴더빌트보다 더 높은 빌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top 25% 예. 이 허튼 야드는 아직도 occupancy가 꽤 좋아요. 딱 한 가지 살짝 문제 있었던 게 페이스북이 그 빌딩 중에 하나를 반을 테이크오버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존이랑 손 씻고 나갔어요. 안 한다고. 근데 그것도 금방 채워지더라고. 가격 좀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top 25%는 문제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모질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데는 그 bottom 20 밑에 있는 그 25%는 그냥 다 버리는 빌딩 무너뜨려야 돼. 아예. 왜냐면은 7, 80년도에 진 빌딩들은 층도 낮아요. 이렇게 쓸모가 없어. 그리고 빌딩이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2030년까지 뉴욕은 이렇게 결정해서 도시마다 다 타이밍이 다른데 에너지 에피션시 이거 ESG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 낡은 빌딩은 돈을 아무리 쏟아봤자 안 돼요. 결국은 새로 짓는 게 낫다. 그쵸. 그래서 이쪽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은행들 주식들이 주가가 별로 안 오르고 계속 이제 바닥에 있는데 지역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맞아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터질 때 regional 그 은행들이 대체가 commercial real estate가 막 70%까지다. 그건 아니에요. 30%에서 50% 사이.
그래서 막 그렇게 심하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 다 깨지지 그 은행들은 그분들은 회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고 예. 근데 거기는 또 물린 게 채권. 아, 원래 은행은 예. 디파지터를 돈을 받아서 3년, 5년을 투자해야 돼요. 네. yield curve 이렇게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투자하면 이거 먹고 이익 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다 눌러놓으니까 10년 넘게 5년 투자할 걸 10년을 투자해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확 올랐잖아요. 네. 물려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대형 은행들 보면 실적이 또 잘 나왔었어요. 그래도 20% 깨졌잖아. 지금 한 석 달 만에.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아메리카 네. 이렇게 요새 주식이 거짓 20% 깨졌을 거야. 15%. 맞아요. 주가는 안 좋았어. 그리고 금리가 지금 제일 걱정인데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한동안 안 올린 지 꽤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좀 채권금리는 되게 많이 올라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채권은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있지만 디폴트 리스크는 없고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뭐 망하냐 안 망하냐는 그 질문을 물어보는 분들은 일단 한국에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미국 정부가 망하면 전 세계가 좋을 데가 없어요. 네. 그럴 땐 진짜 금 갖고 산에 가서 살으셔야 돼요. 한 10년 동안. 그 정부 금리 이자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고 불경기가 안 온다는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세진다는 의미고 오늘 아침에도 조아킴 밀러가 자기는 2년 정부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지만 긴 건 못 사겠다. 왜 못 사냐? 베리시한데 그분의 예상이 저한테는 최악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SVB 터질 때 파월이 너무 무대뽀로 돈을 막 뿌렸어요. 그래서 irresponsible하게 뿌렸다. 뭐가 망가지면은 페드가 와서 좀 정리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깨질 건 깨지고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호해 줘야지. systematic risk.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다 망가지는 걸 멈춰야지. 이거 맞아. 잘못한 애들마저 다 챙겨준 거야. 그러면은 그 마켓이 레슨 배우는 게 없어. 그런 의미를 너무 막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2년을 사는 이유가 내년 불경기를 심하게 봐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자를 할 수 없이 지금 5.5%에서 3%까지도 더 이상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2년 채권이 3%로 간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또 막아주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그쵸. 그러면은 10년은 채권은 아예 더 올라가지 않으면 운 좋으면 이 자리에 머물고 운 나쁘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스티프니. 와우. 그 사람은 불경기도 최악으로 예상하고 미국 정부가 또 이거 막는다고 없는 돈 다 태운다.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걸 stagflation이라 그래요. 예. 그 경제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그게 70년도에 일어난 일.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이 생겨서 꺾이면은 이자가 한 10년 채권이 한 3.5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고서 그러면 페드 펀드도 그쯤에 비슷한 데 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당장 막 못 내려요. 그 80년도에 봤지만 불경기가 생긴다고 인플레이션 당장 무조건 꺾이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파월이 제대로 할 거면은 불경기가 생겨도 네. 긴 채권이 내려와도 조금은 잡고 있어줘야죠.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안 좋죠. 예. 이렇든 저렇든 안 네. 좋죠. 주식은 무조건.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대안이 채권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네. 주식이 2023년도는 웬만하면 옆자리 업앤다운이 있지만 옆자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예 큰 60, 40에 아예 큰 돈을 떼서 하이힐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최근에도 좀 월가에서도 하이힐드 투자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부터 했어요. 그 얘기. 지금 타이밍에서는 하이힐드 괜찮아요. 저는 하이힐드를 펀드,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펀드에 갖고 가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가는데 예. 불경기가 생기면 그 트리플 C라고 제일 위험한 하이힐드는 좀 많이 깨지고 망할 수도 있어서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이힐드를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short duration 하이힐드라고 5년 안에 만기 maturity 짧은 거는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높아져요. 네. 그거 아니면은 그냥 full 하이힐드인데 maturity 다 갖고 가는데 그 더블 B
ETF가 따로 있어요. 그 싱글 B랑 트리플 C 빼는 거. 그거 빼도 이자가 높으니까 지금은 작년 11월보다 지금 이자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가도 한 8.5%, 뭐 9%? 그 정도 받아요. 그거라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경기가 생기면 일단 하이힐드도 위험한 채권이니까 떨어져요. 예. 하지만 떨어져서 안 망하면 다시 회복하고 이거 막 발라틸리티 왔다 갔다 변동해 있을 때 쿠파는 제대로 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게 개인 투자자도 살 수 있는 ETF가 있어요? 하이힐드 ETF. 그걸 제가 공개했어요. 책에도 써 있을 거야. 예. 좋습니다. 책 보시고. 요새는 보면은 20년 넘게 제가 30년을 일했지만 너무 갈라져 있어. 유명한 그 투자 잘하는 분들이 뭐 정확한 넘버는 아니지만 반은 내년 경제 좋을 거다. 반은 불경기 온다. 드라켄밀러 같은 사람은 심한 불경기 온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리고 뭐 채권 쪽에 있는 뭐 빌 그로스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불경기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 채권하는 사람들 매크로 일상 더 많이 보고 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밥 먹는 자리, 이런 컨퍼런스 가면 서베이 하 그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공개하니까 볼 수 있는데 내년 말까지 S&P가 어디가 있냐. 그럼 굳이 말보다 하여튼 내년 어디 정점에 지금 4,200, 300, 2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5,300, 3,300. 완전히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죠? 1,000포인트면은 25% 위, 25% 아래.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갈라져 있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쁘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그 뭐 어떤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골드맨이 좋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뭐 돈을 많이 뿌리니까 그거.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불경기를 예상했는데 그쵸. 안 생겼어. 그 원인이 뭐냐?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 끝에 가서는. 세이버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갖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를 예상을 틀렸고 둘째는 바이든이 아직도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Inflation Reduction Act, 그 한국말로 하겠어는 IRA. 그 돈이 너무 많고 예. 파월이 너무 이렇게 SVP 터질 때 너무 막 풀어주니까 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불리시한 것 같고 예. 그 뭐라 그러나 이 돈이 많이 떨어졌다. 그 컨슈머들은 연말 되면 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요 저희도. 그러고 작년에 그 매니팩처링이 많이 깨졌다가 보통 매니팩처링이 깨지면 다음에 서비스가 깨지게 되면 컨슈머들이 돈 없어서 돈 안 쓰는데 이게 이 사이클이 막 다 망가졌잖아. 돈이 막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쓸 돈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갑자기 뭐 한국도 중국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돈 쓰고 일본도 경제가 안 좋다 막 갑자기 투어리스트들이 와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잖아요. 환율이 약해서. 그리고 일본 경제 갑자기 또 막 식당들이 할 수 없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하는 사람을 못 찾겠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와. 재료도 떨어져서 문 닫고. 하여튼 예상 안 한 디스럽션이 있고 예상 않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다시 이제 경제는 둔화된다. 골드맨이 아무리 불리시해도 GDP가 0 밑으로 안 간다는 거지 막 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식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짓 예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좋게 된다는 사람이랑 나쁘게 된 사람 반반 갈라진 건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TMF라고 ETF 아세요? 요새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관심사가 사람들 대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바이든과 트럼프. 지금 좀 어때요 분위기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갔고 이젠 리퍼블리칸 안에서 뭐 캔디데이트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분이 리퍼블리칸 캔디데이트 중에 한 명인데 트럼프는 아예 거기 그 TV에 나와서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디베이트. 끼지도 않잖아. 나는 걔네들 낄 필요 없어. 걔네들은 내 부대통령 자격도 없어. 뭐 이러고서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위기에서는? 네. 이게 아직도 이르니까 시간은 되게 지켜봐야 돼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리딩 캔디데이트가 끝에 가서 파이널 캔디데이트가 된 확률이 적어요. 저번에도 트럼프는 뭐 끼지도 않고 그때 부시 동생 플로리다 그 거버너였나 그 사람이 리드였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 나갔어. 뭐 이러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직도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트럼프 보트 아무도 안 한다 그러서 누가 보트를 많이 해줬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참 신기해. 샤이한 사람들이 다 썼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뭐 텍사스 가면은 거기에 사는 멕시칸 분들도 트럼프를 보트했대. 왜 했냐? 우리는 넘어왔지만 더 이상 넘어오는 건 안 원한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해요. 했어요, 트럼프. 세금 문제 때문에. 그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플로리다 리타일 하면은 예. 세금을 내기 싫잖아.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을 더 이상 안 하지만 세금은 내기 싫은 거야. 예. 지금 캐피털 게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리퍼블리칸들이 그래도 세금을 덜 내는 쪽이고 그 데모크рат들이 돈을 막 쓰지만 예. 세금을 걷고 다시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유예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금융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좀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 컨그레스가 있고 세넷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셋이 합의해야지 법이 생겨요. 네. 이 힘이 너무 나눠져서 법을 잘 못 만들면은 그걸 좋아해요. Government interference에서 좋을 게 없다. 왜냐면 저번 같은 경우는 한번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이 파월이 좀 약해요 성격이.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트럼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예. 예. 한국이 조금 합의적이죠. 그러면은 파월이 이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또 재선을 하든 어쨌든 연준은 연준대로 독립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흘러가는 가능성이 꽤 높다. 조금 인플루언스, 프레셔를 받긴 받겠지만 지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뭐 이번에 예전에 법인세를 한번 인하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IRA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벌써 공격 왔잖아요. 벌써요? 모르셨구나. 예. 유크레인도 돈 빌려주는 거 뺐고. 그쵸. 예? 이스라엘은 전쟁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거기다 돈을 빌려줘야 돼. 그 돈을 지금 스피커 이제 새로 된 사람이 트럼프의 그거 예, 맞아요. 거짓 막 파워네이션. 어프렌티스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그러잖아. 그 IRA에서 뺏었어. 그래서 그게 분명히 허락이 돼야 될 거야. 미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한테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을 텐데 예. 거기서 뺏었으라 그러잖아요. 와. 하여튼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거네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좀 있을까요? 잡을 수 있죠. 세게 가면은 잡을 수 있어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첫째고 둘째 이렇게 바이든이 돈을 맨날 태워놓고서 예. monetary policy를 이자를 계속 올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불 지르는 사람이 있고 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둘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들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요. 그런데 바이든 성향상 덜 쓸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예. 미국 역사상 불경기 생겨서 그때 대통령이 선거 다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돈을 또 쓸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힐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안 크게. 미국은 그 기름이 만든 인플레이션 아니야.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름값, 그쵸, 유가. supply side shock. 예. 미국은 labor, wage. 거기서 포함돼서 뭐 렌트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wage가 제일 원인이에요. 그거 꺾어 놓으면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데 이거를 꺾으려면 경제를 둔화시켜야 돼. 갑자기 일할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쫙 데리고 오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 레이버 유니언들이 갑자기 협박해서 3년 안에 뭐 30%뭐 5년 안에 30% next 3 to 5 years라 그러는데 받았잖아. 예.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지, 웨이지 인플레이션. 보실 때는 고용이 좀 잘 나오는 이유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돈을 막 태워서. 돈을 태웠어. 솔직히 컨슈머들이 계속 돈을 쓰는 게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경제가 꺾였을 때 다음에 꺾이는 게 서비스 섹터 그 다음에로 같이.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놔갖고 그 컨슈머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나? 그리고 뭐 주식 뭐 이렇게해서 돈 벌었겠죠. 하여튼. 그 돈이 연말쯤에 떨어진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계가 왔다. 네, 근데 여러 사람한테 물으면 또 거기도 답이 다 달라요. 아직도 많다. 왜냐하면은 월급 더 내놔 해서 많이 받았으니까 아직도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오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고 나면은 불경기가 이제 좀 툭 하고 오는 건데. 지금 크레딧 카드로 돈 빌린 분들 지금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그 크레딧 카드 돈 빌린 사람은 원래 그 미국에서 가난한 쪽에 밑에서 20% 이렇게 되는 분인데 자동차 돈 빌려서 한 사람들 그 못 갚아서 달달이 못 내서 그럼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위에서 25% 30%가 돈 써서 돌아가는 나라지만 여기가 이제 가난해지고 여기가 가난해지면 이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미들 클래스가 돈이 떨어지면은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럼 경제가 멈추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제일 중요한 게 그 경제가 이렇게 약해지고 약해지면 이제 회사들이 이제는 이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좀 줄여야 돼. 예. 그러면 unemployment가 4.5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불경기가 조금 더 진하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불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오는 게 언제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는 한 3분기쯤을 예상했는데 금년 3분기, 4분기.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왔죠. 안 온 건커녕 4.5, 5%, 9% 찍으려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2분기쯤 아닐까. 근데 2분기까지 안 기다려야 되는 게 연말쯤에 예. 이게 꺾이냐 안 꺾이냐를 지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꺾인다는 게 슬로우 다운이 되냐 막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지금 third quarter 3분기는 좋았고 지금부터 11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부터가 안 좋아지면은 주식도 이렇게 계속 꺾일 거고 지금 반등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이것 오래 못 갈 것 같고 근데 경제가 당장 이렇게 꺾이는 게 안 보이면은 예. 연말 산타클라스 랠리라 그러나 예. 사람들은? 산타 랠리. 연말 랠리도 무시는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리세션이 안 오면은 또 속았구나. 그래서 쫙 올라갈 확률도 있고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게 다구나 하고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혼동은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느 방향인지는 두고 봐야 되고 당분간은 지금 좀 힘이 빠졌어요 주식이. 살짝 반등 랠리 저번에도 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꺼졌다가 지금 반등 랠리 금주에 시작됐는데 이게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내려가서 이제는 그 마지막 12월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전쟁 같은 변수는 좀 어떻게 계산하세요? 이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월가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쵸. 월가 전혀 예상 못했죠. 아예 달에 유크레인 전쟁이 2월 말에 시작했을 때 월스트리트이 이건 주식 살 기회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그 전 대통령이 그러는 거야. 푸틴은 뭐 미친 사람은 아니고 거짓말쟁이고 잔인한 인간이다. 그래서 증권사 너희들 이거 막 바잉 어퍼티나 이러는 건 진짜 이레스폰스가 책임감이 없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초점 잡아준 건데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그건 안 좋은 상황이다 하고 베어리시로 갔는데 그리고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고 그래서 이게 언제 꺼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1년 12월 달부터 김현석 그러다가 이게 터닝 포인트구나 하고 그때 진짜 이제는 마켓이 이거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갔죠. 한 5월 6월 하다가 찍고 올라갔다 또 깨졌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유크레인, 러시아는 기름 문제, 가스 문제고 푸드 음식 나오는 문제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타격을 증권사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름도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미국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라서 이스라엘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지만 굳이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랑 팔레스타인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건 2000년, 3000년 역사가 엮인 장소고 예. 뭐 이거는 잘못되면은 미국이랑 이란 뭐 이런 게 연결되고 지금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만 이거 뭐 뿌리를 뽑고 뭐 말 거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놓으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아예 사우디가 원래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의 피스타워를 미국이 거짐 다 그렇죠. 끝낼라 그러는데 그걸 눈치채고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은 원래 그거를 주려고 그랬어요. 사우디한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시큐리티 테크놀로지 주려고 그러는데 이란이 그거를 이제 망쳐놔갖고 지금은 사우디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팔레스타인 편이고 젊으신 분들이 아예 이스라엘이랑 합의 보자 였는데 이제는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진짜로 여기서 남을 게 없고 그냥 하마스라도 뿌리 뽑자고 뿌리 뽑을 게 거짐 다 되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끼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건데 하마스의 돈이 다 이란에서 그쵸. 이렇게 시리아 넘어서 오는 예. 거잖아요. 뭐 이란이 시리아도 컨트롤하고 이라크 부분 어느 부분도 컨트롤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된 전쟁이지만 누가 이제 다시 어떻게 엮여서 끼면은 그게 문제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뭐 그냥 크게 이것 때문에 뭐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계속 염두를 제가 해두는 2주 전에 이거 터졌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면은 미국, 이란 이렇게 되면은 기름값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 2주만 지켜봐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등 랠리가 시작한 이유가 온 금요일 날부터 미국에서는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 전쟁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번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이 반등하는 건데 예. 반등을 그렇게 많이 못 할 거고 저는 금을 1850부터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1830 됐을 때 첫 번째 샀어요. 저는 나눠서 오. 사요. 왜냐면은 금은 불경기 되면은 일단 꺼져요. 예. 꺼지다 회복해. 근데 제가 2019년인가 금을 산 이유가 그때 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한 10% 15% 오를 때 샀어요. 아. 근데 왜 샀냐? 불경기 생기면은 금을 일단 꺼져. 아. 그러다가 회복할 때 쫙 올라오는데 예. 그때 2019년도에도 벌써 사야지 하고 샀는데 그리고 더 사고 더 샀어. 왜냐면 위기가 보여서.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금년 초반기에 와서 팔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팔고 그러다 마지막 팔았는데 지오폴리틱 문제가 조금씩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금을 다시 사고 싶은데 네. 2000엔 무조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850부터 사기 시작하고 세수를 나눠놨어요. 예. 왜냐면 불경이 생기면 꺼지니까. 예. 쫙 꺼지고 있다가 딱 한 번 밖에 안 샀는데 아. 한 번 겨우 샀는데 뻥 터진 거 아니야. 지금 2000을 찍고 머물고 있는데 이걸 또 팔아야 돼. 근데 안 팔 것 같아. 일단 꺼져야 돼.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 뭐 현물 ETF 얘기 나오고 하는데 월가에서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두고 보자고. 왜냐면은 2020년도만 해도 이게 인플레이션 따라갔는데 작년 초반기부터 이 correlation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가고 그것보다 더 많이 변동이 돼. 그럼 요새는 또 이게 예. 무브멘트, volatility가 택 주식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요새 와서 택이 깨졌는데 이거는 계속 가는 건 그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돼. 많이 힘을 잃었어. 그래서 저는 금으로 돌아갔어요. 아, 오히려 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분쟁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분쟁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심해질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 심한 쪽으로 가지만 더 심해지는 거는 뭔지 모르겠고 예.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새 와서 바이든이 갑자기 연락했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예, 예. 미팅하는데 우리 개인 미팅도 하자. 전쟁은 싫죠. 중국이랑 지금 전쟁하면 뭐 어떡할 거라고. 그쵸, 그쵸. 이스라엘도 보내놓고 유크레인도 보내놓고 중국도 간다고. 미국이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막 전쟁하고서 돌아다닐 그런 힘은 없고. 그래서 그걸 원하진 않지만 계속 갈 거예요. 중국한테 AI, 테크놀로지 주지 마라. 왜냐면 미국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다 무기로 쓴다. 그리고 레이저 뭐 이런 거 다 만들잖아. 그래서 아예 유럽의 그 세미컨덕터 회사 유명한 거. ASMR. 예. 네. 걔네들 거기 사장이 처음에는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랬어요. 뭐 이런 거를 하라 말라.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자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수출. 그러니까 전 세계 도쿄 엘렉트론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합의를 한 것 같아. 중국한테 너무 하이텍은 주지 말자.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는 한동안은 그 테크놀로지 이런 거 좀 망가질 것 같고 제가 제일 중국에 걱정하는 거는 중국 프레시던트예요. 미국이 제일 고마워할 거는 프레시던트야. 이 common prosperity 컨셉. 예. 뭐 한국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돈 냄새 잘 맡고 돈 잘 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죠? 그쵸, 그쵸. 예. 갑자기 너무 부자들 다 공격하고 알리바바. 예. 그러니까 마인, 저도 마인. 예. 찾아보니까 일본 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다 안 원하잖아. 자기보다 더 힘있고 뭐 이런 거 안 네. 원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미국 투자가들 중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아예 중국은 건드리지도 말아라가 첫째고 중국 저도 뭐 아는 사람들과 돈을 어떻게 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가 갑자기 2,000개가 생기고 뭐 서울에도 생겼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빼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도 투자 안 하는 나라에 뭐 외국 투자가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도 많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위기가 있으니까 이걸 막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일본식이 되는 가능성이 높죠. 아,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막 망가지지도 않고 예. 꾸역꾸역 10년 일본은 거의 20년 넘게 그쵸. 내려갔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아, 장기적으로 천천히 힘이 빠질 것이다. 리얼 에스테이트는 예.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이게 예. 20년 간다는 게 아니라 예. 뭐 1, 2년은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아, 근데 중국은 또 아직도 그 emerging 컨셉이니까 예. 일본은 그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서 망가졌잖아요. 뭐 큰 기업들도 기업은 잘 돌아갔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욕심 나갖고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해서 투자해갖고 망가지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는데 예. 그때 얘기해보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89년도, 90년도에 예. 자기의 포커스를 놓치고 리얼 에스테이트로 욕심나서 투자한 망가진 거 그런 회사가 없진 않아요. 이런 의미로 망가졌고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좋은 길이 많은데 지금 1, 2년은 두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알겠습니다. 예, 저희 내년에 이제 사람들 투자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늦춰져 갖고 리퀴디티 유동성의 리스크가 2023년이다. 재미없게도 금년 내년도 이게 스필오버 유동. 근데 그 대신 작년에는 금년을 쳐다보면서는 뭐를 좀 조심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포인트였고 내년에는 이 위기가 보이더라도 리세션이 보이든 뭐가 보이더라도 너무 지금 오늘 내일 뭘 투자할 걸 찾지 말고 이게 불경기가 보이고 뭐 이럴 때는 참아라. 참는 것도 투자다. 그러고 만약에 뭐가 터지면 그때는 뭐 살 건지 아냐. 네. 똑같은 과목이 리세션 생기고 회복할 때 똑같은 과목이 리더십을 되찾지 않아요. 바뀌어요. 그럼 만약 택이 만약 올라갔다 많이 꺼지면은 다음도 택이라고. AI 때문에 택은 택인데 예. 똑같은 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우리말 주도주가 바뀐다 이거네요. 바뀌어요. 미국도. 그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총 순위가 다음번에는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싫어해요. 제가 매력적인 회사고 AI 회사지 뭐 자동차 회사 아니다는 것도 다 맞고 여러 가지로 맞는데 가격 문제고 첫째. 그리고 이 EV는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앞서갔잖아. 옛날에 2000년도도 뭐 닷컴이 전 세계를 다 바꾼다. 네. 20년 지나니까 바꾸긴 바꿨어. 하지만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택은 계속 안 좋았어. 그렇지만 eventually 그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바꿨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예 인덱스를 사면은 20년 갖고 가도 돼. 근데 그 한 과목을 살 거면은 그때 제일 크고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S&P 500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뭔지 알아요? 시스코. 아직도 있는 회사예요. 네. 그게 1등이었어요? 그게 제일 크고 1등이었고 P가 105인가 뭐 이랬어요. 그 주식을 2000년도에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은 본전도 못 봐요. 23년 후에 본전도 못 보면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퍼체싱 파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100불이 지금 100불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100불이 지금 100불도 안 되고 있어. 망한 거죠. 대신 네스닥은 그때 그냥 인덱스로 샀으면은 지금은 2배 반, 3배 떴을 거 아니야. 그 최악의 피기에 샀어도. 그럼 아직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거라고 후보군 예상되는 건 없으시죠?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 AI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세미컨덕터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소프트웨어, 구글, 뭐 소프트웨어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계통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나머지 third,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AI가 진짜니까 이거를 everyday life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요. 의사, 변호사 이런 데서 직업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AI가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테이크오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렇게 막 리서치하고 막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AI가 이런 의미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쪽에 아직도 안 만들어진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있으면 보일 그런 회사를 찾아야지 굳이 똑같은 거 싼 가격 될 때까지 기다리든 그것도 안 좋은 거고 이 최악의 가격에 사는 건 더 안 좋은 거고. 이제 테크 안에서 또 새로 튀어나올 혜성을 기다려보자. 네. 왜냐면은 시스코가 그때는 왜 그렇게 떴냐? 그때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 거고 라우터. Everybody가 라우터를 사야 된다. 예. 지금은 엔비디아. Everybody가 컴퓨팅 파워를 사야 된다. 맞아요.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도 더 만들어야 돼. 네. 그리고 뭐 애플은 뭐 우리들을 걔네들 거 안 쓰고 우리 거 직접 만들어 쓴다. 이러는데 언젠가는 그런 거 만들면 10년 이상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얼닝스가.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PE를 막 100, 150 잡고 가고 싶어.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사고 팔고 했어요. 왜냐? 바이든이 그 너무 그 ESG를 부르면서 그 셰일을 다 죽여놓으려고 그랬어. 네.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alternative 에너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름 다 쥐어짜놓으면 어떻게? 뭐 집에서 난로 태워갖고 히팅을 할 거야. 뭐. 그래서 독일이 예. 2022년도에 예. 석탄을 예. 전 10년보다 더 많이 태웠대잖아. 이 뉴클 다 꺼놓고 러시아가 가스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아직 답이 없어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좀 책이 나왔는데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이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거는 투자를 좀 하시는데 방법을 조금 조정하고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될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 매크로 좀 보는 거. 그럼 마지막 그 한두 챕터는 제가 영어로 개인적으로 쓴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고객들이 질문을 모았더니 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런 부분 담은 게 뒤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용들 보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봐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까 소개를 좀 부탁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